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주경야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평상시에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나 저희가 좀 투자를 하면서 또는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좀 알려드릴 만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월이 되면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의 어떤 비율만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벌게 되면 일정 정도 그 다음 해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남겨두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배당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주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배당을 결정하는 부분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사항입니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들에게만 주어지므로 배당을 주는 것은 주주총회의 기본적인 보통 결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주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주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날을 우리가 보통 배당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 기준일을 올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28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계셔야만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2월 28일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규 시장뿐만 아니고요. 6시까지 열리게 되는 시간 외 시장까지, 그러니까 그날 6시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니까 요 개념을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락일은 어떤 거냐면 12월 29일은 주식을 매수하셔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결제 시스템은 D+2일입니다. 그러니까 28일에 주식을 매수했다 쳐도 실질적으로 D+2일, 그러니까 30일에 주주가 결정이 됩니다. 12월 30일은 폐장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 28일에 주식을 매수, 내가 주문을 넣어서 주식이 사져야만이 실제로 결제가 돈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최종 주주로서 결정되는 게 12월 30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만 주주로서 배당 기준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9일 날은 주식을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D+2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31일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라면 주주로서 권리가 확정되겠지만 31일은 주식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9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해 2021년 1월 4일날 주식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주식을 실질적으로 결제하게 된 것으로 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28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9일 날부터는 매수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해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실 분들은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간혹 이런 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내가 28일 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혹시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주주 명부에 쉽게 말하면 명의계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를 획득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29일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28일 매수하시고 29일에 매도하셔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30일, 폐장일, 그러니까 2020년도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인데 이날 주식을 매도해도 당연히 관계는 없겠죠. 다음은 배당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분자에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분모에는 한 주당 매수한 가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배당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주가 되신 분들에게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당 500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500원을 분자 입력을 하시고요. 이 A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내가 만원에 매수를 했다면 500원 나누기 만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배당 수익률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5%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답을 얻으실 수 있고요. 한 주당 배당금이 200원이다. 그러면 200원을 만원으로 나눠보시면 2%의 답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에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 지급되는지와 내가 그 기업을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 가격을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아마 배당금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공통적인 상황이겠지만 내가 주식을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한 주당 매수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주당 배당금을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A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5,000원에 매수를 하게 된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연말까지, 그러니까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 확정이 되면 그분은 배당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500원을 5,000원 나눠서 곱하기 100.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가가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서 똑같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금 500원을 받게 되었는데 2만원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2.5%로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배당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은 한 주당 매수한 가격이 매수한 시점, 그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한 주당 매수한 가격을 분모란에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얼추 비슷한 배당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각각의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 증가 추세를 좀 보시면요. 가장 최근이 2019년도입니다. 1.98%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2018년도가 근래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던 시점인데요. 2.23%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한 기업들도 많고요. 은행주들, 예를 들어 KB금융이나 신한지주와 같이 수익성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면서 이익이 상당히 좋아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코스피 시장에 포진되어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부분은 아마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했을 때 어떤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2% 전후의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보통 이 배당 수익률을 뭐랑 많이 비교를 하냐면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내가 A라고 하는 기업에 쉽게 말하면 돈을 묻어놨다. 1년 이상. 그랬을 때 예금 이자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은행에 예금을 맡겼을 때 예금 이자율이 대략 한 2% 정도라고 봤을 때 그거보단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고 많이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주식이나 고배당주에 투자한다 그런 개념은 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 권리를 확정을 받았고 내가 받을 배당 수익률도 확인했는데 과연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는가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법 464조 2에 보시면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보통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배당금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주주총회는 언제 열리냐면 2월 말에서 3월 말, 요 사이에 거의 대부분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3월 4주차 마지막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대거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4월 말 정도에는 대부분 배당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럼 배당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오나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신 그 주식 계좌로 보통 다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한 주식 계좌, 그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정확하게는 증권 정보 포탈, 보통 우리가 세이브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한 주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금 지급일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배당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배당이라고만 치셔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해당 종목들의 배당금, 배당 수익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쭉 순위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검색해 보시려면 항상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셔서 해당 종목 실적 확인하시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실적 확인하시는 화면에 맨 하단에 보시면 배당금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함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 배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작년까지 배당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배당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도 꼼꼼하게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 대비 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주나 항공주와 같은 기업들은 과거에는 플러스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이익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이익이 얼마 없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기업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올해 배당을 좀 할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부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해당 기업들의 기업 공시 내용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공시 내용들을 일부 찾아보니까 뭐 MC넥스나 디지털 대성과 같은 기업들은 올해 한 주당 배당금 얼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이미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의 공시 내용들을 꼭 잘 체크하셔서 배당 수익도 주주가 꼭 챙겨야 될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소위 말하는 매수와 매도 차이인 마진도 있겠지만 자본이득뿐만 아니고 배당 수익도 주주로서 꼭 확인해야 할 본인들의 이익이니까 이런 것들 배당 수익률도 잘 체크하셔서 좋은 투자 성과를 좀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배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올해 2020년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배당 수익을 바라보면서 내년도 성장도 괜찮은 기업들, 소위 말하는 고배당이 아닌 한 중배당 정도 되는 종목들과 함께 내년도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 한 20개 정도 종목을 간략하게 엄선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